제5장 광고를 보고 온 손님.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오전 내 나가 돌아다녔던 것이 내게 좀 무리인 듯 싶었다. 오후가 되자 피로가 몰려오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홈즈가 연주회에 가고 나서 나는 소파에 누워 2시간 정도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지기만 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탓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이상한 생각과 추측들만 머리에 떠오르며 가슴은 계속 흥분 상태였다. 눈을 감을 때마다 살해된 남자의 개코 원숭이 같이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이 너무나 사악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 나머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준 자에게 감사하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만약 인간의 얼굴이 극악무도함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클리브랜드시의 이녹 제이 드레버와 같은 얼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고 제 아무리 피해자가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그 범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드레버가 독사를 당했다는 내 친구의 가설은 참으로 훌륭했다. 나는 시체의 입냄새를 맡던 홈즈의 모습을 떠올렸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홈즈가 독사를 떠올렸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시체에는 맞은 흔적도, 찔린 흔적도, 목을 졸린 흔적도 없었으니 독살 말고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격투를 벌인 흔적도 없었고 피해자가 범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만한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나도 홈즈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다. 침착하면서도 자신에 넘치는 홈즈의 태도를 보니 이미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추리를 세워놓은 듯 했는데 나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홈즈는 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연주회만 갔다 왔다면 이렇게 늦게 왔다. 유실물 습득란의 가장 윗부분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려 있었다. 오늘 아침 브릭스턴과 화이트하트 술집과 홀랜드 그로브 주택가 중간 지점에서 무늬 없는 여성용 금반지 습득.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베이커가 221B번지 왓슨 박사에게 연락 바람. 미안하지만 자네 이름을 좀 빌렸네. 내 이름을 쓰면 멍청한 형사들이 보고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말일세. 그건 상관없지만 만약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반지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홈즈는 내게 뭔가를 건네며 말했다. 반지라면 여기 있어. 그거면 될 걸세.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올 것 같아? 물론 그 갈색 코트를 입은 사내지. 얼굴이 붉고 발끝에 각진 구두를 신은 친구 말이야. 만약 자신이 오지 않는다면 공범자라도 보내겠지?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걸세. 내 생각이 옳다면 물론 그럴 만한 이유야 다 있지만 범인은 반지를 찾기 위해서라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걸세. 그 사내는 죽은 드레버 위로 몸을 굽혔을 때 반지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 집에서 나온 뒤에야 반지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되돌아갔지만 촛불을 켜놓고 나와버린 바람에 이미 경찰이 와 있었지. 그리고 문 앞에 있으면 의심을 받을까봐 술 취한 척을 한 거야. 한번 그 남자의 상황에서 생각해보게. 반지가 없어졌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집에서 나온 다음에 이 길 어딘가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할까?
유실물 습득란에 반지를 찾았다는 광고가 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눈이 빠져라 석간을 읽을 걸세. 이 광고를 보면 눈이 반짝 빛나겠지. 뛸 듯이 기뻐할 거야.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을까? 그가 보기에는 살인사건과 반지가 연결될 까닭이 전혀 없거든. 너무 놀 거야. 반드시 온다고. 1시간 안으로 자네도 그를 볼 걸세. 만약 그가 오면 어떻게 해? 그때는 내게 맡겨두게나. 그런데 혹시 자네 무기를 갖고 있나? 구식이지만 육군 리볼버를 가지고 있어. 탄환도 조금 있고. 그럼 손질을 하고 탄환도 넣어두게. 아주 필사적인 녀석일 테니까. 틈을 봐서 덮칠 생각이지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 준비를 해두는 편이 나을 걸세. 나는 침실로 가서 홈즈가 말한 대로 했다. 권총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보니 테이블은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고 홈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라 바빴다. 내가 들어가자 홈즈가 말을 걸었다. 더 흥미진진한 사건이 됐어. 미국으로 친 전보에 대한 답이 왔다네. 내 추리가 맞았어. 그게 뭐지? 나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바이올린 줄을 갈아야겠군.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두게. 녀석이 나타나도 평소와 다름없이 말하면 되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나. 8시야. 나는 시계를 꺼내 흘낏 보며 말했다. 그래. 몇 분만 지나면 나타날 걸세. 문은 조금 열어두게. 그 정도면 됐어. 열쇠는 안쪽 열쇠 구멍에 꽂아주게. 고맙네. 이건 내가 어제 가판대에서 산 낡은 책인데 좀 기묘해. 1642년에 로랜드의 리에주에서 발간된 각국의 법률이라는 책이야. 라틴어로 쓰였지. 1649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으니 이 조그만 갈색 책은 그 전에 인쇄된 거야. 국왕 찰스 1세의 목이 아직 단단히 붙어있을 때로군 그래. 발행인은 누구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필립 드 크로이라고 쓰여있네. 그리고 책 면지를 보면 잉크로 글리올미 화이트의 장서라고 적혀있는데 희미하지만 아직은 읽을 수 있다네. 글미올미의 영국식 발음은 윌리엄인데 그럼 이 윌리엄 화이트는 또 누굴까? 17세기에 살았던 참견하기 좋아하는 변호사가 아닐까? 필체에 변호사들에게서 곧잡을 수 있었던 습관이 묻어 있거든. 아, 기다리던 사람이 온 듯하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셜록 홈즈는 가만히 일어나서 자기 의자를 문 쪽으로 옮겼다. 현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하녀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빗장을 올리는 소리가 울렸다. 여기에 왓슨 박사님이 살고 계신가요? 상당히 갈라졌지만 우렁찬 목소리였다. 하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으나 현관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을 질질 끄는 듯한 어딘지 불안정한 발걸음이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친구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발소리가 천천히 복도를 따라 다가오더니 곧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락부락한 사내가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주름투성이 노파가 방 안으로 비틀비틀 들어왔다. 갑자기 밝은 곳으로 들어와서 눈이 부신 듯 했지만 무릎을 가볍게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는 짓무른 눈을 깜빡이며 우리를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친구를 훔쳐보았다. 매우 실명스러워하는 표정이라 나도 태어남을 가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노파는 석간을 꺼내 들더니 홈즈가 낸 광고를 가리켰다. 신사 양반, 난 이걸 보고 왔소. 그러더니 다시 한번 무릎을 굽혀 인사했다. 브릭스턴가에 떨어져 있었다던 금반지 말이오. 그건 우리 딸 셀리 건데
결혼한 지 1년쯤 됐죠. 이 서방이라는 사람은 유니온 기선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데 돌아와서 반지가 없어진 걸 알아채면 어이구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먼. 원래 평소에도 성격 급한 사람인데 술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딸내미는 어제 서커스를 보러 갔다가 반지를 이게 따님의 반지인가요? 내가 물었다. 오, 신이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셀리도 마음 놓고 푹 잘 수 있겠수. 이 반지가 틀림없어요. 노파가 외쳤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계세요? 내가 연필을 들었다. 하운즈디치의 덩컨가 13번지. 왔다 갔다 하기에 피곤할 만큼 먼 곳이죠. 하운드디치에 사신다면 어떤 서커스를 보러 가더라도 브릭스턴 가는 지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셜록 홈즈가 날카롭게 말하자 노파는 휙 돌아서더니 빨갛게 짓무른 조그만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이 신사 양반이 물어본 건 내 주소잖수. 셀리는 팩함의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새 들어 살아요. 그럼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내 성은 소요고 딸은 데니스라오. 톰 데니스와 결혼했거든요. 톰은 배 타고 바다에 나가 있을 때는 똑똑하고 깔끔한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제일 가는 직원인데 어째 무태만 오면 여자의 술에. 소요 부인, 반지를 드리죠. 틀림없이 따님 반지 같군요. 진짜 주인한테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홈즈가 눈짓을 하기에 나는 그쯤에서 노파의 말을 끊었다. 노파는 신에 대한 축복과 감사의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더니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셜록 홈즈는 노파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뛰어들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몇 초 후 그는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났다. 지금부터 저 할멈을 미행해야겠네. 틀림없이 그들과 같은 패거릴 거야. 이제 곧 범인에게 갈 걸세. 잠들지 말고 기다려주세. 홈즈가 서둘며 말했다. 노파가 현관문을 닫은 바로 다음 순간 홈즈는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인도를 힘없이 걸어가는 노파와 그 뒤를 따라가는 홈즈가 보였다. 홈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 이 사건의 수수께끼가 풀릴 거야. 홈즈는 나에게 잠들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할 필요도 없었다. 미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듣지 않으면 나도 결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홈즈는 오후 9시가 다 되어서 밖으로 나갔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멍하니 파이프를 빨면서 앙리 미르제르가 쓴 보헤미안의 생활이라는 책을 뒤적거렸다. 10시가 넘자 침실로 가는 하녀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11시에는 마찬가지로 잠을 자러 가는 듯한 하숙집 여주인의 우아한 발소리가 방 앞을 지나갔다. 12시가 거의 다 돼서야 현관 빗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을 보고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표정을 보니 어이없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듯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는 결국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는 자리에 앉으면서 외쳤다. 이번 일만큼은 절대 런던 경찰국 녀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오늘 그렇게 놀려주고 왔으니 이 일을 안다면 두고두고 숙덕거릴 게 아닌가? 그래도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마지막에 웃는 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미행은 어떻게 됐어? 아,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네. 그 노파는 조금 걷더니 아주 아프다는 듯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네. 그리고 곧 멈춰서더니 지나가던 영업용 사륜마차를 세웠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려고 서둘러 다가갔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네. 이 길 건너편까지 들릴 만한 목소리로
하운드 디치까지 가줘요. 덩컨과 13버진까지 라고 했거든. 그렇다면 그 주소는 사실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노파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마차 뒤에 매달렸네. 담정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법이야. 마차는 힘차게 달리기 시작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네. 나는 13번지에 도착하기 전에 마차에서 뛰어내리고는 산책 나온 사람처럼 걸었네. 마침내 마차가 멈추고 마부가 재빨리 뛰어내려 문을 열고 손님이 내리기를 기다리더군. 그런데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뭔가. 내가 마차까지 걸어갔을 때 마부는 텅 빈 좌석을 미친 듯이 헤집으며 이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친 욕을 퍼붓고 있었네. 마차를 타고 있던 노파가 연기처럼 사라졌으니 이 마차 삭스를 받아내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지. 그래서 마부와 함께 13번지를 찾아가 보았더니 캐스윅이라는 훌륭한 도배장이가 그 집 주인이었다네. 그 사람은 주변에서 소여나 데니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군. 설마 그 비틀거리면서 약해 빠진 노파가 자네와 마부에게 들키지 않고 그 달리는 마차에서 뛰어내린 건 아니겠지? 노파는 무슨 빌어먹을 노파. 셜록 홈즈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런데 깜빡 속아 넘어갔으니 우리야말로 노파지. 이 젊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데다 연기력도 엄청난 사내 녀석이 변장했던 거야. 정말 대단한 변장술이었네. 미행을 눈치채고 마차를 이용해서 나를 감쪽같이 속인 게 확실해. 난 그 녀석이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그 녀석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은 꽤 피곤해 보이는군. 이제 그만 쉬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아도 나는 몹시 피곤했으므로 홈즈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아직도 타오르는 난로불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음울하고 슬픈 바이올린 소리가 끊임없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으로 나는 홈즈가 여전히 그 기묘한 사건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